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부 경비 두 번째 시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보통 문에서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패드로 그 외에 서류나 물품을 어떻게 안전관리하는지, 또 사람의 출입 통제나 차량의 출입 통제, 더 나아가서 각종 경보 시스템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패드록 하면은요, 이 자물쇠의 단점을 보완을 해가지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견딜 수 있고 경비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문에 직접 설치를 하는 장치입니다. 보통 최근에는요, 일반적으로 아파트라든가 가정집에도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설치하는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패드록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각종 잠금 장치는 잘 아시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발전을 했는데, 최근에는요, 이 출입문에 직접 전자장치가 설치가 돼 있어서 이 지정된 시간대만 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되는, 보통 은행 같은 데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런 기억식 잠금 장치가 있을 수 있고요. 자, 전기식 잠금 장치라고 하면은요, 보통 원거리에서도 출입문이 열리고 닫는 거를 전기 신호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보통 마당이 있는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요, 외부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사람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스위치를 누르면은 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하는 방식이고, 또 교도소 같은 경우에서도 보통 이 전기식 잠금 장치로 이 밖에서 있는 밖에서 이 경비를 하는 경비원이 이 안에서 교도관이 안에서 어떠한 안쪽 문을 여는 데 있어서 자동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통 일체식 잠금 장치라고 하면은요, 하나의 문이 잠길 때 다른 문도 동시에 잠기게 하는 건데요. 방금 말씀드린 교도소 같은 경우에 어떠한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거나 긴급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동시에 닫힐 경우에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하나의 문만 잠그게 되면은요, 다른 문도 모두 다 일체식으로 잠기게 되는 이러한 잠금 장치까지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서류 물품 안전관리 하면은요, 보통 최근에 각종 회사라든가 연구소, 산업시설 이런 데에서는 중요한 내부 자료가 서류의 형태로도 보관이 되지만, 그렇죠, 디지털 전산 시스템 형태로도 보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각종 자료, 서류들이 남들이 훔쳐가거나 아니면 파괴되는 것을 막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높은 경제적인 가치,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필요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보통 우리가 금고를 통해서 각종 서류라든가 중요한 물품들을 보관하고 있는데요. 보통 화재나 절도로서부터 안전성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금고는 다양한 성능 검사를 실시합니다. 대표적인 게 화재 발생을 대비해서 각종 고열이 있다 하더라도, 또 높은 건물에서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깨지지 않는 실험을 같이 하고 있고요. 한편 지하 보관용에 있는 금고라든가 아예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 형태의 금고 같은 경우에는 각종 내화 실험을 함께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파열이나 충격 시험 같은 경우는 하지 않고서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 한편 보석이나 아니면은 금괴, 미술품, 이러한 절도범들이 사용하는 각종 문을 열고자 사용하는 각종 장비들이 있을 겁니다. 결국 이러한 장비들을 활용을 해서 문을 개폐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문을 개폐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폐 실험. 결국 금고는 단순하게 그냥 공장에서 그냥 찍어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깨지지 않는지에 대한 이러한 충격 실험, 그리고 이 화재에서 견딜 수 있는 방화 실험, 그리고 심지어는 개폐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개폐 실험까지 다양한 성능 검사를 통해서 금고가 제작되게 됩니다. 한편 중요 물품 보관실이라고 하면은요, 금고보다 더 크게 아예 방 형태로 진행이 되는 이 대형 방 자체가 금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금고와 유사하고 사실상 금고에 적용되는 모든 기준이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은 문 자체도 아예,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은행에 가면은 은행에서 아예 방처럼 되어 있는 그 금고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이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이 문 자체를 강화 금속으로 만들고 그 다른 외벽들은 모두 다 강화 콘크리트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보통 건물 같은 경우에 지하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아예 건축 단계에서부터 주의를 두기도 하고요. 보통 지상에 설치를 했었을 경우에는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 별도의 철골 구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단순하게 뭐 금고든 아니면은 이렇게 방 형태로 되어 있는 주요 물품 보관실, 즉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방 형태의 금고든 간에 단순하게 이 물품 보관실이나 금고만으로 안전을 지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추가적인 경비 시스템을 더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각종 경보기, 즉 경보 시스템을 적용을 하면은 예를 들면은 외부 침입이 있었을 경우에 경보기가 감응을 해가지고서는 이 외벽에 부착되어 있는 경보기가 이 각종 알람을 켜준다라든가, 또 감응 센서, 즉 어떠한 진동이 있거나 아니면은 벽을 뚫으려는 소리가 있거나 이랬을 경우에 각 경고 신호를 보내줌으로 해가지고 경보를 해주는 이러한 센서를 주변에 붙여줌으로 해서 금고나 금고 방 형태로 되어 있는 이 금고, 이 주요 물품 보관실 자체가 방어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는 일종의 방어 체계를 구축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 나가서 두 번째로 CCTV까지 설치를 해준다 그러면은 당연히 감지 센서에다가 CCTV까지 이 금고의 안전 장치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여기 아예 경비원이 정기적으로 금고를 확인한다라든가 아니면 아예 금고 앞에 상주를 한다라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더 완벽한 방어가 될 겁니다. 즉 우리가 일전에 제일 처음에 경비 계획을 세울 때서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경비 시스템에 계속해서 새로운 경비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를 함으로 해서 나중에 최고 수준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처럼 이 금고든 아니면 주요 물품 보관실이든 간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경보기, CCTV, 이러한 경비원, 심지어 무장 경비원까지 배치를 함으로 해서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출입 통제는요, 건물 내부에 통제하는 거에 대한 통행하는 거에 대해서 안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즉 여기에 내부 직원이나 외부 방문객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또 이 사람들이 차량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화물의 물품은 어떻게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각종 통행 절차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신원 확인이라든가 통제 한계에 대한 명확화, 각종 통제 지시, 기타 뭐 차량 검문 검색까지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실제로 이 경비를 하는 데 있어서 시설 경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여기에는 단순하게 시큐리티만 하는 게 아니라 방문객의 이용에 불편이 없게 하는 이러한 이 안전과 각종 뭐 이미지, 대외 이미지라든가 홍보의 기능, 안내 기능까지 모두 다 종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비 교육에 있어서도 실제 실무 교육에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일반적으로 방문객 통제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그 사람의 신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만약에 사전에 예약하지 않고서는 방문 일정이 없이 방문했을 경우에는 잠시 대기를 했다가 이 목적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출입 여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미 일정이 있을 경우에는요, 방문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부착을 하거나 아니면은 초청한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들어온 방문객이라 하더라도 각 층이라든가 각 실에 따라 가지고서는 중요한 장소를 이동하는 방문객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과 들어갈 수 없는 지역, 들어갈 수 있는 층과 사용할 수 없는 층을 구별을 함으로 해서 이동 지역을 일부러 제한을 해주는 게 이러한 이 방문객 통제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이와 함께 방문객들이 이러한 각종 통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불쾌함을 느끼지 않게, 업무에 방해받지 않게 하는 것도 종합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대목입니다. 한편 직원 통제는 이미 벌써 직원이 제일 처음에 이 건물에 출입을 하면서 등록할 때서부터 이미 신분 확인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돼 있는 뭐 출입증 카드라든가 회사 사원증이라든가 각종 이 신분증을 통해 가지고서는 효과적으로 통행과 통제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내부 직원 같은 경우에는요, 평상시에 이런 각종 이 출입 통제뿐만이 아니라 혹시 이 신분증이, 그러니까 아이디 카드 형태로 되어 있는 신분증이라든가 아니면은 통행증을 분실했었을 경우에 이를 갱신하거나 재발급하는 이런 각종 시스템도 함께 구축을 해 나가야 될 겁니다. 한편
화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짐이 허가 없이 외부로 반출되는 경우에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겠고, 이러한 경우에는 과연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보고를 해야 될지에 대한 매뉴얼도 갖추고 있어야지 됩니다. 또 이러한 각종 통제 절차라든가 취급 절차에 대한 규정을 시큐리티 하는 사람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내부 직원도 알고 있어야지, 어디까지 물품이 반출될 수 있고 이러한 단계에서는 누구한테까지 허락을 받아야 되는구나에 대한 명확한 이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한편 차량 통제는 차량이 역시 방문객 차량이냐 아니면 내부 직원 차량이냐, 화물을 운반하는 차량에 따라 각각 다르게 용도별로 출입 허가증이 발부가 될 수 있고요. 이 신원 확인이나 주차증에 따라 가지고서는 검색 과정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에 따라서 이 각각의 주차할 수 있는 층이라든가 구역을 달리하게 하고, 이렇게 달라진 구역에 맞춰 가지고 이 외부에서 들어온 방문객은 그 층에서는 바로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1층 로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은 자연스럽게 1층 로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입 통제 시스템을 거치면서 이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까지 함께 고려를 해야지 됩니다. 이와 함께 이 경보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보통 외부에서 침입을 대응하는 인력이나 아니면은 관제센터에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경보 장치를 설치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2차적인 외곽 시설에 대한 이 통제 방법으로서 경보기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즉 이러한 외부 침입자를 감지를 해서 직접 각종 시큐리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중앙 통제센터에 이러한 감지 센서에서 들어온 이 경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서는 모두 다 이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직접 이 경보 시스템이 가까운 경찰이나 아니면은 소방서에 연결이 돼서 신호를 직접 전달하는 방식까지 아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경보 시스템은요, 침입 경보와 화재 경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침입 경보는 경보 시스템이 설치된 지역에 불법적인 침입이 있었을 경우에 이 경보 센서가 이를 감지를 하고 작동된 경보 시스템이 침입 사실을 알람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자, 화재 같은 경우도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함으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화재의 유무를 경보해주는, 즉 알려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심지어는 이게 직접 소화장치랑 연결이 되면은, 그렇죠, 보통 방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화재 경보가 울리면서 함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게 되는 소화장치 작용으로 해서 화재 진압을 도와주는 장치까지 함께 시스템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 외에도 뭐 특수하게 예를 들어서 온도를 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경보를 올려주는 장치라든가, 기계가 작동하는 데 있어서 기계 고장을 감지하는 장치 등 다양한 형태로 각종 경보 시스템을 운영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센서가 더 고도화되고 더 훨씬 더 이 미세한 변화까지 하면 할수록 가격과 그리고 유형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감지 센서와 감지와 관련되어 있는 경보 시스템은 더욱더 발전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경보 체계는요, 중앙관제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상주 경보 시스템, 제한적인 경보 시스템, 외래 지원식 경보 시스템 등 다양하게 구성이 되는데요. 보통 중앙관제 시스템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CCTV를 설치를 해 놓으면은, 그렇죠, 중앙에서 경비원들이 이를 감시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우리 뭐 아파트라든가 학교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가능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여기에 사람을 출동시킬 수가 있지만, 이 아무래도 이 원거리까지 직접 사람이 가야 된다는 점에서는 일부 불편한 점이 있고요. 한편 오경보나 오작동을 직접 CCTV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주 경보 시스템은 각 중요한 지점에 아예 경비원들을 상주 배치해서 비상시에 현장에서 바로 긴급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당연히 사람이 일일이 각종 조사라든가 경비, 순찰, 또 문제 시에 바로 즉각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자연스럽게 많은 경비 인력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큰 시스템입니다.
자, 제한적인 경보 시스템은 일종의 뭐 사이렌이든 아니면 알람 종이든 아니면 비상등이든 간에 다양한 제한된 경보 장치를 설치를 해놓는 건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보통 뭐 우리가 화재 경보 관련된 시스템을 모든 곳에 설치를 해놓는 것 같이 사람이 없어도 어떠한 움직임도 이 경보를 울릴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입니다. 자, 물론 이러한 시스템을 맹신을 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그렇죠, 오작동의 우려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혹시 만약에 멀리에서 이런 게 있었을 경우에 사람이 배치해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말 그대로 기계가 또 내지는 장치가 알람만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직접 대응이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편 외래 지원 경보 시스템은 이러한 경보 센서가 단순하게 내부에서만 활동하는 게 내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경찰서라든가 소방서에 직접 연결이 돼서 비상사태에 자동으로 이 공공관서에서 연락이 취해지고 현장 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보 시스템입니다. 당연히 모든 시설, 모든 기관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선호하겠지만, 당연히 이러한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 바로 오경보가 일어났을 경우에 바로 공공 서비스에 불필요한 낭비가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부적인 경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일정한 지역이나 일정한 장소에만 경보 장치를 설치를 해서 사이렌이나 경보음을 울려서 경고를 하는 방식의 시스템도 있고요. 로컬 경비 시스템이라고 해서 보통 경비 시설물의 감시센터를 하되 주요한 포스트에 미리 사람을 배치를 해놓고 여기에서 사건 발생 현장으로 직접 출동하게 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 다이얼 경보 시스템은 직접 이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단축키를 누르거나 아니면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입력된 전화번호라든가 입력된 라인을 통해서 바로 연결이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은행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은행 강도가 들어왔을 경우에 바로 긴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경찰이나 아니면은 다른 이 통제센터에 함께 즉시 연결이 되는, 그래서 설치도 굉장히 간단하고 유지비도 저렴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앞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외래 지원 시스템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주의할 점을 함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각종 경보 시스템은요, 다양한 경보 센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각종 감지기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한번 알아보시면은요, 광전자식 센서라고 해서 보통 레이저를 통해서 침입자를 발견을 하기 때문에 레이저 광선이 끊어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비상신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굉장히 폭넓게 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수한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자력선 시익이라고 하면은요, 보통 지붕이라든가 천장, 담벼락 같은 외곽에 주로 많이 설치를 하게 되는데, 침입자가 자력선에 접속했었을 경우에 경보를 내주는 장치로 보통 교도소라든가 대규모 국책은행 같은 경우에 외벽에 혹시 이 침입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설치하기도 합니다. 전자기기식이라고 하면은요, 접촉을 통해 가지고 이 접촉이 떨어지게 되거나 접촉에 이 전자기기가 서로 차단하게 되면은 감지가 되는 건데요. 보통 보통 이 상점 같은 경우에도요, 경보기를 꺼놓지 않은 상태에서 경보기가 이미 작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문과 문틀 사이에 있는 접지극이 경보기 끄지 않고서는 문을 열게 되면은 또 문이 파손되게 되면은 경보가 울리는 형태로 되어 있고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 탐지 장치는요, 송신장치나 수신장치가 설치를 해서 각 기기 간에 진동파를 주고받는데, 아무래도 이 초음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미묘한 움직임에도 감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야간에 설치함으로 해서 아주 작은 움직임도 감지할 수 있는 이러한 센서로 확인을 하고, 상대적으로 오경보가 크지만 심야 시간대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곳에서는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압력 반응식이라고 하면은요, 보통 센서에 직접 압력이 가해지는 형태가 되면은 보통 침입자가 센서를 건드리거나 밟게 되면은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이 울린 지역이 특정되게 되고 결국 이 이동에 대해서 사전에 예측을 하고 여기에 미리 설치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사람이 출동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콘덴서식은요, 각각 금속에 경보기를 설치를 해서 전류의 흐름을 통해 가지고서는 외부 충격을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가장 대표적인 게 금고 같은 게 대표적인 건데요. 금고 같은 경우에는 금속 장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고와 금고문, 각종 철제문 같은 경우에 이게 이 정당한 방법으로 해서 열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 전류에 따라서 이 콘덴서 경보기가 울리는 형태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진동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요, 물건에 직접 센서를 설치를 해서 그 물건 자체가 움직일 경우에 이 경보를 발생하는 장치인데, 보통 고미술품이라든가 전시적인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설치를 하기도 하고요. 전자파 울타리식이라고 하면은요, 앞서서 얘기 나왔었던 광전산식보다 훨씬 더 다양한 형태로, 즉 보통 뭐 3가닥이나 9가닥까지 다양한 형태의 레이저선을 쏘음으로 해가지고 전자벽을 설치하는, 보통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나왔었던 것처럼 이러한 전자파 울타리를 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외에 소음 탐지나 음향 경보 같은 경우를 확인해주는 음파 경보 시스템도 있어서요, 외부에 침입하는 소리라든가 내지는 벽을 뚫으려는 전동 드릴 소리라든가 이러한 소리를 감지해주는 이러한 음파 경보 시스템도 있습니다. 무선 주파수 방식은요, 광전자식 센서와 비슷하지만 이게 레이저 광소를 쏘는 게 아니라 무선 주파수를 쏘기 때문에 이러한 침입자에서 나오는 열 같은 경우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열 센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체온을 통한 경보 센서도 가능하고요. 적외선 감지 같은 경우에는 가시광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빛이 전혀 없는 야간에도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경보 시스템도 가능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같이 살펴본 내용들요, 대표적으로 우리 주변에서도 이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패드룩 한번 같이 살펴봤었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기역식 잠금 장치로 되어 있어서 일정한 시간대에만 열린다라든가, 전기식으로 되어 있어서 버튼으로 열릴 수 있다라든가, 일체식이라고 해서 하나의 문이 다른 문까지 함께 연결되는 이러한 잠금 장치 등도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서류 물품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요, 이 자료 보관함에 대한 서류, 각종 데이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안전 장치가 가면 갈수록 중요시되고, 특히 각종 서류나 문서 같은 경우에는 금고를 통해서 보관하는데, 금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화 실험뿐만이 아니라 파괴 실험, 그 외에 개폐 실험까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물품관리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방 자체가 금고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화 금속과 강화 콘크리트를 쓰는 특징이 있었고요. 이러한 각종 안전장치에, 이러한 각종 금고라든가 중요 물품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침입감지 센서를 주변에 부착을 한다라든가, 기타 각종 CCTV를 설치를 한다라든가, 직접 사람이 경비를 함으로 해서 한층 더 강화된 경비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출입 통제를 하는 데 있어서는요, 이 각종 이 시설 경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신경 써야 될 부분, 즉 방문객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신원 확인을 하고, 어떻게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떻게 신분증을 부착해서 이동을 제한된 구역 내에서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 감시가 한꺼번에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내부인이라 할지라도 이 신분증을 발급을 하면서 이 신분증 활용에 있어서 재발급이나 갱신에 불편함이 없도록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매뉴얼을 구축해 놔야 됩니다. 화물 같은 경우에는 화물을 짐이 허가 없이 외부로 반출입되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권한 책임이 필요하고, 이거에 대한 기본 정보는 시큐리티 담당자뿐만이 아니라 내부 직원도 알고 있어야지 혹시 있을지 모르는 실수로 인한 화물의 반출입도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차량 통제를 위해서는 용도별로 층을 구분한다라든가 출입 허가증을 서로 다르게 하는 것, 기타 주차 장소를 서로 다르게 하고 이 이동 경로를 다르게 해서 내부인들하고 외부인들하고는 다르게 방문객은 로비를 통해서 건물 내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러한 동선을 구축하는 것도 출입 통제의 아주 중요한 매뉴얼입니다. 한편 방문객은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쾌함이 없이, 불편함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함께 설계를 해야 될 겁니다.
각종 경보 시스템은요, 인력이나 관제센터에 신호를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보통 침입경보 시스템, 화재경보 시스템이 대표적이겠고요. 그 외에 다양한 형태의 경보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CCTV를 설치하는 중앙관제 시스템이 대표적이었지만 그 외에도 다이얼 경보라든가 사람들을 상주시키는 상주경보, 그 외에 제한적 경보나 국부적인 경보 시스템, 또 각 지역마다 로컬 경보 시스템이나 직접 경찰서나 소방서에 연결되어 있는 외래 지원 시스템까지 다양한 형태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요, 다양한 경보 센서들이 필요하겠고, 이 경보 센서들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발전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 내부 경비 두 번째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이 경비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주변에서 외곽 경비만을 생각했었던 것과는 다르게 이렇게 거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부의 아주 미시적인 것까지 함께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게 바로 경비 책임자의 임무고, 그 사람이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직접 주변에 어떠한 경비 시스템을 구축한다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